자, 정지용의 자, 유리창. 자, 뭐 유리창 1이 정식 명칭이긴 한데 유리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은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아들의 죽음, 자, 으로 인한 슬픔을 이번엔 극복을 하려 하냐. 자, 그게 조금 달라. 자, 일단 시를 쓰기 위한 배경은 자, 이 정지용 역시도 자, 아들의 자,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야. 자, 이 아들이 자, 폐병 걸려서 죽는단 말이야. 폐결핵 같은. 옛날에 이걸로도 사람 많이 죽었죠. 그죠? 자, 그런 걸 어떻게 형상을 했는지 자, 이 정지용의 경향성을 좀 봅시다. 자, 이 정지용 시 하면 딱 두 가지 정도. 자, 뭐 정지용이 이제 시를 쓰던 흐름에 따라서 뭐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시를 자주 씁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오늘은 거기랑 관련이 없고요. 자, 감각적 이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정서의 절제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요시 읽다 보면 되게 정서 표출하는 것 같거든. 자, 근데 그 정서도 표출처럼 보이지만 꾹꾹 눌러 담은 절제의 시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정지용의 유리창 1이라고 하는 시. 자, 그럼 아까 우리 눈물을 비유하고 형상화했던 표현처럼 이번에는 죽은 아들을 형상화한 표현에 집중을 좀 해주자. 자, 여기에 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라고 하는데 자, 먼저 자, 이 유리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를 조금 자, 보셔야 돼요. 자, 유리는 자, 때에 따라서 두 가지 기능이 있어. 자, 유리는 유리창 밖이 투명하기 때문에 바깥이 잘 보여. 그지? 자, 그래서 보통 자, 만남이나 자, 소통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이유, 이제 의미도 있어요. 자, 근데 유리는 어때? 아무리 투명하고 바깥이 잘 보여도 막혀 있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단절의 이미지도 있다고. 자, 요 두 가지를 모두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유리에 하하고 자, 뭘 불고 있거든. 자, 화자가 입김을 불고 있어. 자, 이걸 자,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자, 유리창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 하 하면은 자, 입김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펼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걸 보고 자, 화자는 뭘 떠올리냐? 아들을 떠올립니다. 자, 이 김이 점점 사라지겠는데 자, 물론 이 김이 진짜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김이 사라지면서 불규칙적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 아들처럼 보인다는 건데 자, 그걸 다시 한 번 더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입김이라고 하는 소재는 자, 슬픔을 유발하는 게 되겠죠. 뭐 이렇다 해서 뭐 객관적 상관물이라 하진 않는데 자, 차고 슬픈 것, 슬픔을 유발한다. 이 슬픔의 원인 아들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입김은 자, 아들을 나타내는 아들의 자, 환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환영. 자, 아들의 환영, 아들의 영상.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아들을 떠올린다고 어쨌든. 자, 그래서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그리고 밑에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자, 열이 없다, 온기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자, 온기가 없다, 삶보단 죽음에 가깝지. 맞아? 자, 그래서 내 감정, 자, 아이의 죽음, 자, 이러한 상실감, 자, 이런 것들을 열없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자,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운데, 자, 창가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죽어 슬퍼. 그래서 여기 길에서, 하고 이제 사라지는 거 보고 하고 사라지는 거 보고 한숨 쉬듯 자, 고르고 있다고. 자,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날개가 있으면 곤충이거나 새겠죠. 맞아? 자, 여기서는 새의 영상을 봐요. 자, 어디서 보냐면 다 입김이야. 자, 입김이 사라질 때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냥 쑥 하고 사라지지만 자, 불규칙적으로 사라지는 모양이 마치 자, 날개처럼 보이기도 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양언 날개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언 날개라고 하는 말은 자, 차가움의 이미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날개라고 하는 것도 자, 무언가 새의 이미지를 보이는 건데 자, 요것도 자, 다 아들의 환영을 나타낸 표현들이야. 자, 입김은 다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그 다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라고 얘기를 한대. 자, 지우고 보고는 무슨 의미냐? 입김을 불어. 사라지는 와중에 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언젠가 쑥 하고 다시 사라지지. 그러면 다시 불어. 자, 그러면 또 사라질 때 아들의 얼굴이 보이겠지. 그리고 사라져. 또 불어. 이걸 반복한다고. 자, 그러면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본다라고 하는 행위 있죠. 자, 지우고
자, 보고, 지우고, 보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는, 자, 일종의, 자, 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 자, 간절한 소망, 자, 안타까움, 그리움, 요런 집합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자, 그리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봐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마치 파도가 밀어닥치고 불어오듯이 밤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밤이라고 하는 요 이제 시간적인 배경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죠.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라면 절망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 요 시에서도 자,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화자에게는 자, 마치 아들이 없는 걸 상기시켜주듯 절망적인 시간이 될 거야. 자, 이런 와중에 자, 하늘엔 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하는. 자, 우리 그런 시적인 표현 있잖아. 사람은 죽으면 별이 된대라고 하는 것처럼. 자,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아, 저거는 저 별들 중에 하나는 아들일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거기 보면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해. 자, 여기 봐봐. 물 먹은 별이 자, 별이 쉼표. 자, 반짝 쉼표. 자, 요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거든. 자,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일종의 직유법이 있네요. 자, 보석처럼 박힌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 먹은 별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표현한 거냐면 자, 일단 이 번쩍이라고 하는 쉼표 있죠. 자, 요게 일종의 자, 눈물을 형상화한 쉼표 기호이에요. 자,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쑥쑥 흘린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화자는 지금 어딨냐? 자, 유리창 너머에서 자,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아빠라고. 자, 그런데 별이 물이 먹은 건 아니겠죠? 자, 뭐다? 아빠가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렁이는 자, 별의 이미지를 그려낸 거라고. 자, 그러면 결국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눈물을 형상화한 겁니다. 자, 그러고 밑으로 가시면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아요. 자, 유리를 닦는 거는 김 불고 닦고 김 불고 닦고 요걸 계속 반복을 한다고. 자, 그러면 유리를 닦는 거는 자, 아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행위가 될 텐데 자, 이 유리를 닦는 것은 자, 우리 중요한 표현 하나 있네요. 자, 외로운 자, 황홀한 자, 심사라고 얘기를 하지. 자, 우리 오늘 진달래꽃에서 역설법을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도 자, 또 하나의 역설법이 있어. 자, 오늘은 좀 더 다른 용어도 쓸 건데 외로움과 황홀함이라고 하는 기쁨의 정서는 동시에 느끼기 힘들 거야. 이 아빠 입장에서는 외로운 건 아들이 없어야 돼. 황홀함은 아들을 만나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모순되는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역설법의 한 종류예요. 역설법 안에는 상반되는 감정을 한 군데 모아놓는 경우에 역설법이 있다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의 대위법이라 그래요. 감정의 대위법. 자, 모순되는 감정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우린 예전에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언제 배웠을까? 모라니 피기까지는 해. 자, 거기에 이제 역설법 기억나니? 뭐야?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하는 구절이었는데 찬란함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 자, 그다음 이제 슬픔은 모란이 낙화했을 때의 감정이니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기 힘드니 역설이라고 했을 거야. 자, 그것도 일종의 감정의 대위법이죠.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하는 거는 외로운 건 언제? 아들의 김이 사라졌을 때. 자, 그리고 황홀한 건 언제? 김을 불어서 사라지는 와중에 아들처럼 보이는 영상이 나타날 때. 자,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자, 아버지의 이러한 자, 외로움이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지. 폐혈관이 찢어졌다. 누가? 자, 이것 때문에 앞에 알려준 거지. 아들이 폐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찢어진 채로. 자, 마지막.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이 장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뭐예요? 감탄사. 자, 다음 날아갔구나. 감탄형 어미. 자, 이걸 드러냈으면 우린 보통 뭐라고 해? 영탄법이라고 많이 하겠지. 자, 그런데 이 시는 이것조차도 정서를 절제한 거예요. 라고 하는 한마디에, 날아갔구나라고 하는 한마디에 슬픔을 압축한 거야. 왜? 이 구절 안에는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퍼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제시하지 않거든. 자, 니는, 그럼 너는 누구겠냐? 아들은
산새처럼 아까 우리 죽은 아이 영상 중에 이 날개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했잖아. 그치? 요게 산새예요. 자,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라고 하는 거는 자, 진짜 산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입김이 줄어드는 와중에 보이는 날개의 형상이 스르륵 하고 사라진 것. 자, 이게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럼 결국 보세요. 자, 김현승의 눈물은 어땠니? 자, 작은 생명을 옥토에 심고, 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결실이 맺히는 걸 본 다음에, 아, 웃음은 일시적이고, 자, 이 울음이 내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자, 근데 이 정지용의 유리창은, 자, 그런 극복의 과정이 있나? 아니죠. 한탄과 체념으로 끝을 낸다고. 자, 그래서 정지용은 말 그대로 이제 이별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태도는 딱히 볼 수가 없고요. 자, 이별의 표출은 아니지만 자, 이 이별의 정안이라고 하는 정서를 드러낸다 정도의 초점을 맞춘 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유리창 1도